이번엔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네요. 네, 지난 20일 독일의 한 동물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그 당시 사육사들을 굉장히 뭉클하게 했던 사건인데요. 예. 지금 영상 보시면 동물원에 흩어졌던 코끼리들이 한데 모이죠. 그리고 귀를 막 펄럭펄럭거립니다. 작은 코끼리 한 마리는 좀 보니까 좀 뭐 어색해요. 그래서 다른 코끼리한테 잘 안 가고 예. 큰 코끼리 저렇게 다리 밑에만 있고 숨기도 하는데, 그런데 이제 큰 코끼리들은 보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 같죠? 그러네요. 손을 맞대고 굉장히 반가워합니다. 근데 저 두 코끼리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. 어떤 인연일까 싶은데 어떤 상황입니까? 두 마리의 새끼 코끼리를 데리고 있는 엄마 코끼리가 만난 다른 코끼리는요, 그 엄마 코끼리의 엄마입니다. 근데 12년 만에 만났다. 12년 만에 만났다. 그러니까 저 자리는요, 할머니, 엄마, 손녀까지 3대가 만나는 자리였던 겁니다. 사실 저렇게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기 전에 서로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이 칸막이를 두고도 이 모녀가 서로 상복을 했는데, 예. 그때부터 이미 알아보고 코를 뻗쳐서 서로 이게 그 창살 사이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가워했다라고 하네요. 자, 그러면 이 모녀 코끼리 어쩌다 12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? 할머니 코끼리는 81년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2년 만에 이제 독일로 왔다라는 것이고요. 베를리 동물원에 있다가 딸을 낳았는데 딸은 2001년도에 낳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딸을 낳아서 몇 년 같이 살았는데 동물원 측에서 7년 만에 딸을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면서 예.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. 7년 만에 또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면서 이별을 했다 이건데 어떻게 그럼 다시 만났어요? 일단 지금 엄마하고 헤어진 후로 저 딸 코끼리가 예. 이제 짝을 만나서 좀 조금 전에 보셨던 두 아이를 낳고, 사실 아시겠지만 동물원에서 다른 동물로 옮겨간 상황이 되면 현실적으로 다시 만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저 딸 코끼리가 머물던 동물원에서 야생 재현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실시를 하는데요. 그게 뭐냐면 최대한 야생의 환경을 유지해 주자라는 건데, 이 코끼리들의 특성이 모계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모계사회 중심이니까 할머니, 엄마, 딸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. 예. 그래서 저기 말하는 이 아하. 코끼리의 엄마 코끼리를 이 동물원으로 데려오게 되면서 극적으로 성공하게 된 겁니다. 야생 재현 프로그램을 시행을 한 건데 이게 12년 만에 만났음에도 서로의 얼굴을 바로 알아본 거네요. 그냥 단번에 알아봤답니다. 예. 어머니하고 딸 같은 경우는 바로 단번에 알아봤고요. 또 사실 손녀 코끼리들 같은 경우 할머니 처음 만나잖아요. 그런데도 바로 적응을 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데, 저 할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 할머니 코끼리 39살입니다. 예.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가 길게는 70살까지 산다고 하거든요. 그럼 앞으로도 저 3대는 30년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코끼리들이 어떻게 알아볼까 하는 생각 또한, 이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기심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, 자, 이 코끼리는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고, 그러면 아버지 코끼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그러니까 암컷들은 공동 육아를 하면서 모여 지내는데 이 수컷 코끼리 같은 경우는 장성하면 번식을 해서 혼자 떠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혼자 지낸다고 하는데 이걸 쓸쓸하다라고 표현하면 또 저희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럴 수 있어요, 그것도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에 미국에서도 또 화제가 된 동물이 있어요. 네,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야심한 밤에 항상 수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영상 나오죠. 예. 고양이 한 마리가 무언가를 물고 마당으로 유유히 들어옵니다. 많이 본 것 같죠. 신발 같은데요. 근데 이런 행동을 저 고양이가 몇 달 동안 계속해온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 고양이의 주인이 저게 주인 신발만은 아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. 이 고양이가 물고 오는 것 정체가 뭡니까? 신발, 맞아요. 신발입니다. 저 고양이 이름이 예. 조던이라고 하는데요. 이 친구가 지난 1월부터 갑자기 신발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원래 이제 고양이들이, 고양이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쥐나 새 이런 거 잡아다 놓고 다른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 물어다가 문 앞에 놓고 그러긴 하잖아요. 근데 신발만, 그러려니 했는데 신발만 계속해서 저렇게 주워와서 이게 쌓인 양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답니다. 얼마나 주워온 겁니까? 몇 달간 조던이 수집한 신발이 무려 50켤레나 된다라는 것이고요. 주인이 이상해서 GPS 추적 장치를 등에 부착을 하고 이제 마당에 저렇게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살펴봤더니 매일 밤 최대 10km 이상을 매일 배회하면서 가져올 신발을 물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. 예. 훔친 신발도 저렇게 마당에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놨다라고 하는데 한쪽도 아니고 두 쪽 다 완벽하게 또 가져왔다라고 합니다. 이거 뭐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저 그 고양이의 주인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죠. 예. 저렇게 밤마다 신발 한 짝씩 물어오면
아마 저 동네의 신발은 씨가 마를 거예요. 그럼 어차피 걸립니다. 그래서 안 되겠다. 이거 내가 SNS를 통해서 어떻게든 신발의 주인을 찾아야겠다 해서 SNS에 이실직고를 합니다. 내 고양이가 밤마다 나가서 이렇게 신발 하나씩 물어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이웃집에 신발 없어진 분들 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설마 고양이가 가져갔겠어? 하고 가봤더니 자기 신발이 저기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저 가져간 이유를 보니까 고양이의 습성 중에 하나가 아하.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한 예. 곳에 모아다 놓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. 저 조단이 좋아했던 건 신발이었나 봅니다. 이게 그럼 고양이를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? 사실 주인이 사주에서 물고 오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예. 저 뭐 우리가 알기로 과실절도 이런 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사실 저 상황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발을 반환하는 민사에 관련된 문제는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